러시아 기술을 응용만 할 줄 알았던 한국이 이제는 러시아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육지 그리고 해상에서 엄청난 방산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대만과 일본을 대하는 것처럼 한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에 나섰다가는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못면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을 연출하면서 국제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은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을 상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무력 도발을 일삼고 나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에서도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일에도 중국 정부가 대만 포위를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과정에서 11발의 탄도미사일을 대만 상공과 일본 해역으로 발사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국제사회의 이 같은 우려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4일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의 동서남북 사방에 장거리포와 미사일을 쏟아부은 데 이어 아예 대만 영공을 봉쇄하기 위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나섬으로써 결국 대만을 미중 갈등의 대리전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날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군함마저 동원해 대만 해협 중간선까지 침범하는 행태를 일삼으면서 미국 정부의 도끼를 바짝 오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도발에 맞서 미국 정부 역시도 맞불 작전의 일환으로 대만 해역에 7대의 정찰기를 급파해 중국의 무책임한 도발의 정면으로 경고장을 날리고 나서면서 두 진영이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중국의 무력 도발로 인해 현재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한반도에서는 마치 딴 세상인 것처럼 정중동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감행한 이번 도발로 인해 비단 대만뿐만 아니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또한 중국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표적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렇다 할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에서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해주기라도 하듯이 한국과 관련된 매우 이례적인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 8대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마저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다며 러시아 매체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러시아의 유력 글로벌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 러시아는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KF-21을 통해 오늘날 한국이 명실상부한 방산강대국으로 올라섰음이 명명백백해진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가볍게 여겼다간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러시아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KF-21 보라매로 알려진 한국의 4.5세대 전투기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자들이 허가 승인을 거쳐 그동안 미국의 F-16을 비롯해 외국에서 설계한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당히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매체는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개발된 KF-21은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서방 국가들마저 경악해할 만큼 월등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매체는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은 다른 여느 첨단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스텔스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데다가 오늘날 최첨단 군사 레이더로 지칭되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성 배열 레이더를 비롯해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고루 갖추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80억 달러를 투입해 개발한 KF-21은 조만간 한국 공군 측이 기존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120대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매체는 KF-21의 실전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경천동체할 정도로 엄청난 격동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매체는 기존의 세계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등 서구의 소수 국가만이 지배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서구 국가들 외에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자체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그야말로 모든 국가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950년대의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1960년대의 이집트와 인도 정부를 비롯해 심지어 1980년대에도 이스라엘과 남아공 정부까지 초음속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매체는 인도 정부가 1960년대에 가까스로 개발해낸 HF-24 마루트 전투기만 놓고 보더라도
초음속 전투기답지 않게 저출력 엔진을 장착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설계 결함마저 발생하면서 결국 얼마 못 가 용도 폐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매체는 중국이 1960년대에 제작했다던 2세대 전투기인 J7 또한 당시 소련의 미그 21 전투기를 그대로 베껴 만든 전투기에 불과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매체는 비단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도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가 결국 국가재정만 낭비한 채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인도네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1998년 당시에 항공우주공학자 출신이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바하루딘 하비비 대통령이 야심차게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로 귀결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에 직면해야 했고, 대만 정부 또한 1990년대에 첨단 전투기 개발에 나섰지만 20년 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러시아 매체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투기의 95% 이상이 앞서 말한 5개국에서 제작된 만큼 세계 각국이 전투기 개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매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큼은 세계 각국의 실패 사례를 따르지 않고 마침내 자체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투기 시장에서 서구의 지배력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매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KF-21 개발은 전투기 산업의 무게중심이 북대서양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한국이 KF-21을 발판 삼아 세계 전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데다가 이를 통해 한국이 첨단 전투기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세계 전투기 산업의 무게중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어찌 보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매체는 이미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에 더해 경전투기 시장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첨단 전투기 시장도 조만간 한국 기업이 석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 매체는 오늘날 전 세계가 중국의 도발보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 팽창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매체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강력한 기술 민족주의를 토대로 방위 산업을 주도해왔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이 전자와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군수산업 역시도 적극적으로 창출해냄으로써 지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야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통해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이전 투구에 놓여왔던 한반도를 중요한 지정학적 주체로 탈바꿈시키고 있고 군사정치적 위상과 권위 또한 한껏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매체는 한국이 개발한 KF-21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해왔던 한국이 이제는 전투기마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나섬으로써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방산무기 수출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포병 분야와 군함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거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더해 전투기마저 선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나섬에 따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한국의 이웃 국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감히 어리석은 도발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두 번 다시는 외세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하지 않겠다는 필사의 각오로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을 구축해왔던 한국 국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마침내 세계 강대국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에 함부로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정중동의 지혜를 잘 모아나가길 바랍니다.